야, 잘 익었네. 맛있겠다. 맛있겠어. 야, 이 물구야, 길바닥에서 기어다니지 말고 꺼져! 김서진 중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가 지하철 3호선 신사역 2번 출구 근처 상가 골목을 지나가던 중 들려온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으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출근길인지 집안일을 하시는지 산책 중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오후 3시 40분 서울의 찬 바람이 김서진의 뺨을 스쳤습니다.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 소속 김서진 중사는 달간의 해외 파병 임무를 마치고 받은 소중한 사흘간의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27살의 그녀는 군복 대신 검은색 패딩 점퍼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어깨를 곧게 편 자세와 주변을 끊임없이 살피는 날카로운 눈빛만큼은 여전히 특수부대 군인 그대로였습니다. 서진은 오랜만에 만날 대학 동기를 위해 선물을 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파병지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따뜻한 붕어빵 냄새와 호떡 굽는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며 걷던 그때였습니다. 돈 있으면 내놓고 없으면 그 바퀴 달린 의자라도 팔아서 가져와! 서진의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목소리가 들려온 방향을 돌아보니 좁은 골목 안쪽에서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한 학생을 5명의 고등학생들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학생은 이민수라는 이름표가 달린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18살 정도로 보이는 그 학생의 얼굴은 공포로 창백했습니다. 그의 무릎 위에는 두꺼운 수학 문제집과 영어 단어장이 놓여 있었고 휠체어 옆에는 학원 가방이 걸려 있었습니다. 분명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민수를 둘러싼 5명의 학생들은 모두 같은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옷차림새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교복 바지를 기이하게 줄여 입었고 구두 대신 값비싸 보이는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가장 키가 큰 학생의 손목에는 수백만 원은 좋게 할 것 같은 시계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제발 그냥 보내주세요. 저 진짜 돈 없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일진들의 얼굴에는 오히려 즐거움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약자의 고통을 보며 쾌감을 느끼는 잔인한 미소였습니다. 없다고 개소리하지 마. 너희 집 장애인 수당 나오잖아. 그거 다 어디다 썼어. 가장 앞에 서 있던 박태준이라는 이름표를 단 학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18살이었지만 이미 성인 못지않은 악독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먹이 저절로 움켜쥐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받은 혹독한 훈련이 그녀의 몸에 반사적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성급한 개입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 큰 해를 끼칠 수도 있었으니까요. 야, 이 자식아, 휠체어 바퀴나 빼서 팔아. 돈이라도 만들어와. 태준의 옆에 서 있던 뚱뚱한 학생이 민수의 휠체어를 발로 툭 차며 말했습니다. 그 충격에 민수의 몸이 앞으로 기울었고 가방에서 연필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니면 집에 가서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해. 어차피 너 같은 폐물 키우느라 나라에서 돈 주잖아. 또 다른 학생이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좁은 골목에 메아리 쳤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군복을 입지 않은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그때 태준이 민수의 휠체어 손잡이를 거칠게 잡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안 돼요. 그만해주세요 하며 비명을 질렀지만 태준은 더욱 거세게 휠체어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놀이기구라도 되는 양말입니다.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민수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은 민수의 가방을 뒤져 지갑을 찾으려 했고 또 다른 학생은 민수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토록 잔인할 수 있는지 서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들 못 본 척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몇몇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개입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괜히 나섰다가 당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이 너 울지 마 더럽게 짜증나 태준이 민수의 뺨을 가볍게 때리며 말했습니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감히 소리내어 울지는 못했습니다. 더 심한 괴롭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서진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첫 번째 원칙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약자를 보호하라. 그것이 진정한 군인의 임무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일진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몇 걸음 다가가기도 전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태준이 갑자기 민수의 휠체어를 뒤로 밀어 기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수가 뒤로 넘어질 위험에 처했습니다. 민수가 공포에 질린 비명을 질렀습니다. 휠체어가 뒤로 기울어지면서 그의 몸이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휠체어가 벽에 닿으면서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민수의 얼굴은 죽음의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크하 개웃겨 이 불구 새끼 얼굴 좀 봐. 태준과 친구들이 박장대소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그저 재미거리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단숨에 일진들과 민수 사이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특수부대에서 갈고 닦은 순간 이동 능력이 발휘된 것입니다. 그만의 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휠체어를 안정시키며 일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군인으로서 수많은 위험 상황을 겪어온 그녀의 눈빛에는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일진들이 갑작스런 개입에 당황하며 서진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비친 서진은 그저 평범한 20대 여성에 불과했습니다. 검은 패딩 점퍼와 청바지를 입은 얌전해 보이는 여자가 자신들을 막을 수 있다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뭐야 너 누구야? 태준이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괜히 끼어들다가 다칠까봐 걱정이라도 해주는 거냐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진은 대답 대신 민수에게 다가가 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어 보였지만 극도의 공포와 스트레스로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서진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민수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동시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조금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 아줌마 여기서 뭐하는 거야? 빨리 꺼져. 태준이 서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자신들의 재미를 방해받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학생들아 그만하고 돌아가거라. 서진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일진들과 민수 사이에 서서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27년간 살아오면서 익힌 인내심과 특수부대에서 배운 협상수를 동원해 평화적으로 상황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태준과 그의 무리들은 서진의 진심 어린 충고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저 자신들보다 키도 작고 힘도 약해 보이는 여자가 건방지게 나서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 아줌마 몇 살이야? 20 몇 살 먹고 고딩들한테 훈계질이야. 태준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의 옆에 선 뚱뚱한 친구 강민호가 킥킥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진짜 꼰대 냄새 진동한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서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파병지에서 적대적인 상황을 수없이 겪으며 익힌 인내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대화로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어린 학생들과 불필요한 충돌을 벌이는 것은 그녀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 학생이 여러분에게 무슨 잘못을 했나요? 서진이 민수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냥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들이 괴롭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잘못 본 건가요? 태준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받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곧 뻔뻔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우리가 장난친 거예요. 장난 이 불구 새끼도 우리랑 친하거든요. 그지 민수야. 민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태준의 무서운 눈빛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여기서 진실을 말했다가는 나중에 더 끔찍한 보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민수의 떨리는 어깨와 창백한 얼굴빛을 보며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괴롭힘이자 폭력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럼 이제 장난은 충분히 했으니까 집에 가세요. 서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아, 진짜 열받네. 태준이 짜증스럽게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진짜 없어 보인다.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이 동네에서 함부로 굴면 안 돼. 그 말을 들은 서진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권력을 등에 업고 약자를 괴롭히는 비겁한 인간들을 가장 혐오했기 때문입니다. 특수부대에서 만난 진짜 강한 사람들은 모두 겸손했고 약자를 보호했습니다. 진정한 힘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서진이 침착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친구를 괴롭히는 것을 멈추고 집에 가세요. 이게 마지막 경고예요. 마지막 경고. 태준이 자신의 친구들을 돌아보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야들아 들었지? 마지막 경고래. 무서워 죽겠다 진짜. 강민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서진을 위협적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180cm가 넘는 키에 90kg이 넘는 체중을 자랑하며 동급생들 사이에서는 주먹개나 쓴다고 소문난 아이였습니다. 아줌마 우리가 무서워서 못 때리는 줄 알아? 강민호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여자라고 봐주는 거야. 빨리 꺼지지 않으면 진짜 다쳐. 서진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강민호보다 키는 작았지만 그의 위협 따위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파병지에서 만난 적들에 비하면 강민호는 그저 철부지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태준이 갑자기 민수의 휠체어를 뒤로 확 밀어버렸습니다. 민수가 아악하며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서진이 재빠르게 달려가 휠체어를 붙잡아 민수가 다치는 것을 막았습니다. 봐봐, 저 아줌마 완전 빨라. 태준이 신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혹시 태권도라도 배웠나 하지만 여전히 서진을 우습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진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다칠 뻔한 순간을 보면서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특수부대원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경고했잖아요. 서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에서는 일반인의 온화함이 사라지고 작전 중인 군인의 냉철함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네가 감히? 태준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서진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동네에서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태준이 뭔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손목이 서진의 손에 잡혀 있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관절 제압술의 기본기였습니다. 아, 뭐야 나나. 태준이 갑작스러운 고통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진의 손에 잡힌 손목에서 전기가 흐르는 듯한 아픔이 팔 전체로 퍼졌습니다. 너희들이 이 친구에게 한 것처럼 아프지? 서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태준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히지 않을 정도로만 압력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만으로도 태준에게는 충분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우리 형 놔. 강민호가 소리치며 서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이미 그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태준의 손목을 놓으면서 동시에 몸을 돌려 강민호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는 사이 그의 어깨를 가볍게 눌러 바닥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강민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자신이 힘도 더 세고 덩치도 더 큰데 왜 이 여자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는 것일까요? 나머지 3명의 일진들이 무서워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진의 실력을 직접 본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만만하게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서진이 일어나며 일진들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말로는 안 되겠군요. 좋아요. 그럼 확실하게 정리하죠. 민수는 놀란 눈으로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무서운 형들이 이 여자 앞에서는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당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야, 이 미친년아. 우리가 누군지 알아? 태준이 바닥에서 일어나며 이를 악물고 소리쳤습니다. 손목이 아직도 욱신거렸지만 자존심이 더 아팠습니다. 자신보다 작은 여자에게 당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서진은 태준의 분노에 찬 눈빛을 보며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들을 완전히 무력화시켜야 했습니다. 형 그냥 가자. 이 여자 뭔가 이상해. 나머지 일진 중 하나인 이정훈이 무서워하며 태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17살인 그는 서진의 차가운 눈빛에서 뭔가 위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정훈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흥분한 채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접이식 칼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오후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칼이야. 주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민들이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머니 한 분은 무서워하며 휴대폰을 꺼내 신고를 하려 했습니다. 이제 좀 무서워. 태준이 칼을 들고 서진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일진이라 해도 실제로 칼을 휘두른 경험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진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관대한 민간인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가 등장한 순간 그녀는 완전한 특수부대원으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차가운 계산만이 남았습니다. 칼을 내려놓아라. 서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마지막 기회다. 지금 내려놓으면 크게 다치지 않게 해줄게. 뭐라고? 네가 뭔데? 감히? 태준이 서진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서진에게는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실전을 경험한 그녀에게 아마추어의 공격은 너무나 뻔했습니다. 서진의 몸이 유령처럼 움직였습니다. 칼날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그녀는 태준의 손목을 정확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특수부대에서 배운 무장 해제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태준의 비명과 함께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진은 태준의 손목을 비틀며 그를 바닥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3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했을 텐데. 서진이 태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너희들이 이 친구를 괴롭힌 것보다 훨씬 아플 거야. 강민호가 친구를 도우려고 다시 달려들었지만 서진은 태준을 붙잡은 채로도 민첩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번개처럼 뻗어나가 강민호의 정강이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강민호가 고통에 몸을 구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진의 발차기는 뼈를 부러뜨리지 않을 정도로 조절되었지만 충분히 아팠습니다. 나머지 3명의 일진들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정훈, 김영수, 박현우 모두 17살에서 18살 사이의 아이들이었지만 지금 그들의 얼굴에는 어린아이 같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도망가자. 이정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눈빛이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 같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서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너희들이 이 친구에게 한 일에 대해 제대로 사과해야지. 김영수가 무서움을 이기지 못하고 서진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고개만 살짝 젖혀 주먹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영수의 팔을 잡아 그를 태준 옆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박현우는 더 이상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스스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정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명의 일진들이 모두 서진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시민들이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대단하다. 저 여자 누구야? 진짜 멋있다. 한 아저씨가 박수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휠체어를 탄 학생을 괴롭히던 일진들이 정체불명의 여성에게 제압당하는 장면은 충분히 화제가 될 만했습니다. 서진은 무릎 꿇은 일진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해. 그리고 다시는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해. 죄송합니다.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씩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던 무서운 형들이 이 여자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무력해져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민수가 서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강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좋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위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는 김서진이야. 서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 김서진 중사 현재는 휴가 중이지만 이런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 특수부대요. 태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주변 시민들 사이에서 또 한 번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특수부대 여군이라니 어쩐지 이상하더라. 진짜 대단하다. 우리나라 군인들이 이렇게 훌륭하구나. 한 할머니가 서진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나쁜 아이들을 혼내주셔서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버릇 없어졌어요. 서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할머니 누구나 그랬을 거예요. 아니에요. 요즘은 다들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데. 어딜 갔다가 이런 멋진 사람을 만났는지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태준이 갑자기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끝난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한테 말할 거야. 함부로 우리를 때렸잖아. 서진의 눈빛이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내 아버지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말해봐. 나는 너희들이 칼로 위협했을 때 정당방위를 한 것뿐이야. 주변 시민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 학생들이 먼저 칼로 위협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봤어요. 한 아저씨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게다가 휠체어 탄 학생을 괴롭히는 것부터가 잘못이었어요. 또 다른 시민이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 여군분께 감사해야 할 일이죠. 태준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서진의 편을 들고 있었고 자신들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냥 갈게요. 태준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을 데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 여기 계신 분들이 모든 것을 다 봤으니까 제대로 된 조사를 받아야지. 뭐요? 경찰이요? 강민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미성년자예요. 별일 아니잖아요. 서진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법이 없는 줄 아니. 칼로 위협하고 장애 학생을 괴롭힌 것 충분히 처벌받을 일이야. 실제로 이미 누군가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일진들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었고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박태준의 아버지 박정훈 시의원이 휴대폰을 받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는 이 지역에서 15년째 시의원을 하고 있는 막강한 인물이었습니다. 건설업체와 부동산 개발업체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 이 동네에서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버지 진짜예요. 저희가 그냥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여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때렸어요. 태준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경찰서에 끌려가기 전에 아버지에게 먼저 연락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박정훈은 즉시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 당장 신사역 파출소로 가 내 아들이 무슨 일에 휘말렸는지 확인해보고 조용히 처리해. 그리고 담당 경찰관이 누군지도 알아봐. 한편 경찰이 도착한 현장에서는 상황 정리가 한창이었습니다. 이민수를 비롯해 서진과 일진들 그리고 목격자들이 각각 진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유진 중사님 맞습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김서진 중사님 맞으시죠? 젊은 경찰관. 한재민 순경이 서진의 신분증을 확인하며 놀라서 말했습니다. 특수전사령부 소속이라니 정말 영광입니다. 서진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순경님 그냥 시민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 학생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서 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 시민들의 증언도 모두 서진에게 유리했습니다. 저 학생들이 휠체어 탄 아이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정말 심했어요. 돈을 달라고 하면서 휠체어까지 흔들어댔어요. 60대 여성이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 여군분이 말로 타일렀는데도 저 아이들이 칼까지 꺼내서 위협했어요. 완전히 정당방위였어요. 다른 목격자도 증언했습니다.
한재민 순경이 일진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학생들 이게 사실이야. 정말로 칼로 위협했어. 그리고 이 휠체어 탄 친구를 괴롭혔고. 태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접이식 칼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정말로 이 형들이 너를 괴롭혔니? 한재민 순경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이들에게 당한 괴롭힘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신고하기에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오늘 서진이 자신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며 용기가 생겼습니다. 네, 맞아요. 이 형들이 저한테 맨날 돈을 달라고 해요. 오늘도 학원에서 돌아오는데 길을 막고 협박했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한재민 순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알겠어. 일단 파출소로 가서 정식으로 조사를 받아야겠다. 학생들 따라와. 그때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급하게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말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박정훈 시의원의 비서 김철민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순경님. 김철민이 한재민에게 다가가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박정훈 시의원 비서실장 김철민입니다. 혹시 이 아이들 중에 박태준 학생이 있나요? 한재민 순경이 명함을 보더니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박정훈 시의원이라면 이 지역에서는 누구나 아는 유력 인사였습니다. 네, 있습니다만 무슨 일이신지요? 박태준이 바로 의원님 아드님입니다. 김철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끼리 장난치다가 일이 좀 커진 것 같은데 조용히 합의로 처리할 수 없을까요? 서진이 그 대화를 듣고 있다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아이들 장난이라고요? 휠체어 탄 학생을 괴롭히고 칼로 위협한 게 장난이라는 말씀인가요? 김철민이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누구시길래 이 일에 끼어드시는 거죠? 당사자들끼리 해결할 일 아닌가요? 저는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 김서진 중사입니다.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민으로서 약자가 괴롭힘당하는 것을 그냥 볼 수 없어서 개입한 것뿐입니다. 김철민의 표정이 잠시 당황스럽게 변했지만 곧 다시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군인분이시군요. 하지만 이건 민간인들 사이의 문제라서요. 군인분이 개입하시기에는 좀 부적절하지 않을까요? 한재민 순경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정훈 시의원의 압력과 시민들의 증언 사이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고급스러운 외제차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박정훈 시의원 본인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이 지역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순경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훈이 한재민에게 다가가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제 아들이 말썽을 부린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한재민 순경은 박정훈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움츠러들었습니다. 그게 의원님 아드님이 다른 학생과 시비가 붙었는데 시비가 아니라 일방적인 괴롭힘이었습니다. 서진이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학생을 집단으로 괴롭히고 금품을 갈취하려 했어요. 그리고 칼로 위협까지 했고요. 박정훈이 서진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여성이 자신에게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이 신선하면서도 불쾌했습니다. 아가씨가 누구시길래 이렇게 나서시는 거죠? 김서진 중사입니다. 특수전사령부 소속이고요. 서진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정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 군인분이시군요. 그런데 김 중사님, 군인이 민간인 일에 이렇게 개입하는 게 적절한가요? 게다가 제 아들을 다치게 하신 것 같은데. 서진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칼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당방위를 한 것뿐입니다. 시의원님 아드님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태준이 아버지 뒤로 숨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여자가 우리를 때렸어요. 괜히 시비 걸어서 아프게 했다고요. 박정훈이 아들의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히 자신의 아들을 때린 상대를 그냥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김 중사님, 박정훈이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군인이라고 해서 민간인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줄 아시나요? 서진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시의원님 협박하시는 건가요? 저는 정당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아드님 교육을 제대로 시키시는 게 어떨까요? 박정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무례한 여자는 처음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력 앞에서 굽힐 줄 모르는 상대를 만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좋습니다. 김 중사님, 박정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군에도 연락할 것이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한재민 순경이 난처해하며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일단 파출소로 가서 정식 조사를 받으시죠. 현장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라서요. 주변 시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의원이 자기 아들 잘못은 덮고 오히려 피해자를 위협하네. 정말 가관이다. 한 아저씨가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 학생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데 뻔뻔하기까지 하네. 할머니 한 분이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박정훈은 주변의 시선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쉽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권위와 아들의 장래가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김철민에게 눈짓을 한 박정훈은 조용히 한재민 순경에게 다가갔습니다. 순경님, 이 일 조용히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신경 써주실 일이 있을 거예요. 그가 귀에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권력으로 정의를 짓밟으려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순경님, 잠깐 얘기 좀 하시죠. 박정훈 시의원이 한재민 순경을 한쪽으로 불러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압박감은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진은 두 사람이 구석에서 나누는 대화를 예리한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박정훈이 한재민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무언가를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재민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이 처리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서진은 즉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이 모든 상황을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받은 증거 수집 훈련이 이런 곳에서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민수야, 무서워하지 마. 서진이 민수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말하면 돼.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민수의 얼굴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박태준의 아버지가 이렇게 큰 인물인 줄 몰랐거든요. 정말 괜찮을까요? 누나,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끝까지 내 편에서 지켜줄게. 서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편 박정훈과 한재민의 대화가 끝났습니다. 한재민 순경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져 있었습니다. 박정훈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김 중사님, 한재민 순경이 어색한 표정으로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파출소로 가셔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폭행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었거든요. 뭐라고요? 폭행 혐의요? 서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반문했습니다. 제가 정당방위를 한 건데 어떻게 폭행 혐의가 될 수 있죠? 박정훈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김 중사님, 아무리 정당방위라고 해도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시면 안 되죠. 제 아들과 친구들이 다 다쳤거든요. 주변 시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 저 학생들이 먼저 칼로 위협했잖아. 우리가 다 봤는데. 뭔 폭행 혐의야. 60대 남성이 분개하며 소리쳤습니다. 맞아요. 저 여군분이 그 학생을 구해준 거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할머니 한 분도 억울해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훈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증언도 고맙지만 정식 조사를 받아봐야 알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가 점잖은 척 말했습니다. 한재민 순경이 서진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사님, 절차상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파출소로 동행해 주세요. 서진은 한재민의 곤란한 처지를 이해했습니다. 하급 공무원이 지역 유력 인사의 압력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순경님, 하지만 저도 이 학생에 대한 신고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과 협박, 그리고 흉기 소지 혐의로요. 박태준이 아버지 뒤에 숨어 있다가 불쑥 고개를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뭐가 장애인 차별이야. 우리는 그냥 놀았을 뿐이라고. 그리고 칼도 호신용이었어.
놀았다고 서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반문했습니다. 휠체어를 흔들어서 이 학생이 넘어질 뻔한 것도 놀이였어. 돈을 달라고 협박한 것도 놀이고. 박정훈이 아들을 뒤로 밀어내며 서진을 노려보았습니다. 김 중사님, 아이들 일에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아닙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좀 거칠게 놀기도 하는 거라서요. 과민 반응이라고요? 서진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게 정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때 주변에서 휴대폰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이 이 모든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미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업로드하고 있었습니다. 휠체어 학생 괴롭힌 일진들 아버지가 시의원 이래 지금 피해자 고발하려고 함. 한 시민이 댓글과 함께 영상을 올렸습니다. 박정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인터넷에 퍼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진 촬영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적인 문제거든요. 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한 대학생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공인이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을 시민들이 지켜봐야죠. 우리에게는 알 권리가 있어요. 맞아요.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해요. 다른 시민들도 하나둘씩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이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시민들의 지지가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지만 동시에 박정훈 같은 인물의 보복이 더 치밀해질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김철민이 박정훈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박정훈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김 중사님,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군 당국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박정훈이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세요. 저도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관련 기관에 제출하겠습니다.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을 정확히 기록했거든요. 박정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녹화했다는 뜻입니다. 서진이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민수를 괴롭히는 장면부터 시의원님이 순경님께 압력을 넣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박정훈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한재민에게 압력을 넣는 모습이 녹화되었다는 사실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건 불법 촬영 아닙니까? 김철민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일어난 일을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서진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더군다나 공익을 위한 증거 수집이니까요. 한재민 순경이 난처한 표정으로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일단 모두 파출소로 가셔서 정식 조사를 받으시죠. 여기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정훈은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터넷에 영상이 퍼지기 전에 서둘러 상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김비서, 우리 먼저 가자. 박정훈이 김철민에게 말했습니다. 태준아, 너도 따라와. 나중에 정식으로 처리하겠다. 아버지, 저 여자 때문에 정말 화가 나요. 태준이 서진을 원망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박정훈이 아들을 질책했습니다. 지금은 조용히 해야 할 때야. 박정훈 일행이 서둘러 자리를 떠나려 하자 시민들이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도망가네. 도망가. 권력으로 무마하려다가 실패하니까 꼬리 내리고 도망간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식 감싸려고 피해자 협박하다니. 또 다른 시민이 분개하며 소리쳤습니다. 박정훈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더 이상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전략적으로 후퇴해야 했습니다. 차에 타면서 박정훈이 김철민에게 말했습니다. 당장 언론사에 연락해 이 일이 크게 보도되지 않도록 해. 그리고 군 간부 중에 아는 사람 있으면 연락해봐. 김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간 영상들도 삭제 요청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 시민들이 촬영한 영상들이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특수부대 여군이 휠체어 학생 구한 썰. JPG, 이런 제목으로 영상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댓글들도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멋있다. 이런 게 진정한 군인이지. 저 시의원은 뭐야. 자기 아들 감싸려고 피해자 협박하네. 역겹다. 서진은 아직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민수를 챙기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서진이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서웠지 하지만 이제 안전해. 내 누나 정말 고마워요. 민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누나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한재민 순경이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중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처리하게 되어서요. 하지만 윗선에서 압력이 있어서. 이해합니다. 순경님. 서진이 한재민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순경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때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부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김서진 중사 지금 어디에 있나? 당장 부대로 복귀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 급한 일이 생겼다. 서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벌써 박정훈의 압력이 부대까지 미친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민수에게 돌아서며 서진이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잠시 부대에 가야 할 것 같아. 하지만 걱정하지 마. 이 일은 끝난 게 아니야 누나. 혹시 저 때문에 누나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옳은 일을 했으니까 문제될 게 없어. 서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앞으로 닥쳐올 시련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시민들이 서진에게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중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모두 지켜봤어요. 정의가 이겨야 해요. 서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부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등 뒤로는 이미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박정훈의 보복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김서진 중사 즉시 중대장실로 오라. 서진이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전령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중대장님이 급히 찾으신다고 하시더군요. 평소보다 표정이 많이 심각하셨어요. 서진은 무거운 마음으로 중대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중대장실에는 이상훈 중령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대장인 박성민 대령과 연대 감찰관까지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김서진 중사 보고드립니다. 서진이 바른 자세로 경례를 했습니다. 하지만 3명의 상급자들 얼굴에는 모두 심각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상훈 중령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중사, 오늘 휴가 중에 무슨 일이 있었나? 민간인과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서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중대장님, 휠체어를 탄 학생이 일진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서 도움을 준 것뿐입니다.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대령이 서류를 들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정당한 일이라고 하는데 여기 박정훈 시의원으로부터 온 공문에는 다르게 적혀있군. 군인 신분으로 민간인을 폭행하고 위협했다고 되어 있어. 이것이 사실인가? 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대령님,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칼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당방위를 했을 뿐입니다. 현장에 목격자들도 많이 있었고 녹화 영상도 있습니다. 연대 감찰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중사, 문제는 그게 아니야. 민간인 문제에 군인이 개입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상부에서는 보고 있어.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있고. 서진이 반박했습니다. 감찰관님, 저는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약자가 괴롭힘당하는 것을 도운 것뿐입니다. 이것이 정치적 행위라면 군인은 시민을 도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이상훈 중령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내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상황이 복잡해졌어. 박정훈 시의원이 국방부에까지 직접 연락을 넣었다고 하더군. 군인의 월권 행위라면서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어.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대장님, 제가 구한 학생은 휠체어를 탄 18살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칼로 위협받고 있었는데 제가 그냥 지나쳐야 했나요? 한편 부대 밖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촬영한 영상들이 인터넷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특수부대 여군 진짜 멋있다. 이런 군인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구나. 휠체어 학생 괴롭힌 일진대. 아빠가 시의원이래. 개혁겸네라는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오늘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자 민수 어머니 정혜진 씨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민수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그런데 그 여군분이 도와주신 거야. 정말 고마운 분이네. 꼭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겠어.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그 형들 아버지가 시의원이래. 누나가 괜찮을까 걱정돼. 정혜진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박정훈 시의원에 대한 정보와 오늘 있었던 사건에 대한 기사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어머나, 이게 벌써 뉴스에 나왔네. 민수야, 여기 봐봐. 내 이야기가 나와 있어. 화면에는 휠체어 탄 학생 구한 특수부대 여군 BS 시의원 아들 갈등 확산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시민들의 반응은 압도적으로 서진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멋있는 군인이다. 이런 사람이 진짜 영웅이지. 권력으로 자식 감싸려는 시의원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같은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민수 어머니가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이 박정훈이라는 사람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 착한 여군분을 괴롭히려 하는 거야.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정혜진은 즉시 장애인 부모 모임 단체 채팅방에 오늘 있었던 일을 공유했습니다. 우리 민수가 일진들한테 괴롭힘 당할 때 특수부대 여군분이 구해주셨는데 지금 그분이 오히려 징계받을 위기래요. 다들 도와주세요. 채팅방이 순식간에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영웅을 징계한다고? 정말 말도 안 되네. 우리가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부대에서는 서진에 대한 징계 회의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연대 감찰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정직 3일 처분을 내리고 공식 사과문을 작성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상부에서도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기를 원하고 있어. 서진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사과문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성민 대령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중사,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어. 국방부에서도 예민하게 보고 있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 텐데. 서진이 똑바로 대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령님, 저는 군인으로서 시민을 보호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면 저는 군인을 그만두겠습니다. 이상훈 중령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진아,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우리도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서진이 중령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중대장님, 현실적 처리라는 것이 권력에 굴복하라는 뜻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때 부대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비병이 급하게 뛰어와 보고했습니다. 중대장님, 부대 정문 앞에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김서진 중사를 지지한다면서 피켓을 들고 있어요. 언론사 기자들도 와 있고요. 이상훈 중령이 당황하며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정말로 수십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고, 김서진 중사를 지켜주세요. 진정한 군인을 징계하지 마세요. 라는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성민 대령이 불이 나게 상황실에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언론 대응팀을 보내고 상황을 정리해. 이런 식으로 커지면 안 돼. 연대 감찰관도 급하게 국방부의 상황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예상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김서진 중사 지지 집회를 하고 있어요. 한편 민수와 어머니는 장애인 인권단체 사람들과 함께 부대 앞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혜진이 민수의 휠체어를 밀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우리가 그분을 도와드려야 해. 그분이 너를 구해줬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분을 구해줄 차례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저도 꼭 누나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인터넷에서는 시민들의 성원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을 지지하는 게시글들이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진짜 멋진 군인이다.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다니 자랑스럽다. 박정훈 시의원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권력으로 정의를 짓밟으려 하다니. 같은 댓글들이 수만 개씩 달렸습니다. 부대 안에서는 긴급 회의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연대장까지 내려와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론이 형성되면 오히려 김서진 중사를 징계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어 다른 방안을 생각해봐야겠어. 이상훈 중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연대장님, 서진이는 정말 훌륭한 군인입니다.
이번 일도 순수한 의도에서 한 일이고요. 박성민 대령이 딜레마에 빠진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문제는 박정훈 시의원의 압력이 만만치 않다는 거야. 국방부 고위층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군.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야. 연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민에 잠겼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네. 한쪽은 시민 여론이고 한쪽은 정치적 압력이고. 서진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자신의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저는 끝까지 제 신념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한 일이 옳다고 믿고 있고 그 학생을 다시 만나도 똑같이 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부대 밖에서 들려오는 시민들의 응원 소리가 그녀에게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박정훈 시의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뉴스를 보며 분노로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김철민, 이게 뭔 일이야? 내 아들이 가해자로 몰리고 있잖아. 댓글들 좀 봐. 완전히 악역 취급하고 있어. 김철민 비서실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의원님, 여론이 예상보다 많이 안 좋습니다. 시민들이 그 여군을 영웅으로 보고 있어서요. 언론사에도 연락해봤는데 이미 너무 화제가 되어서 막기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박정훈이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 내 아들이 학교 폭력배로 몰리고 나는 권력 남용하는 정치인으로 찍히고 이런 식으로 끝날 수는 없어.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김철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조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원님? 박정훈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국방부 차관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야. 직접 연락해서 김서진이라는 군인을 완전히 군에서 쫓아내야겠어. 징계로는 부족해. 아예 군법회의에 회부시켜서 전역시켜버리자. 김철민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오히려 더 큰 논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도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박정훈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민들이 뭘 할 수 있어. 결국 권력이 이기는 거야. 며칠 지나면 다들 잊어버릴 일이라고. 한편 특수전 사령부 앞에는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십 명이었지만 이제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김서진 중사를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군인을 지켜주세요. 약자를 보호한 영웅을 징계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라는 구호가 부대 앞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와 정혜진도 휠체어를 탄 채로 집회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여군 누나 덕분에 살아서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누나가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괴롭힘을 당했을 거예요. 누나는 제 영웅입니다. 민수의 증언에 시민들이 박수를 치며 응원했습니다. 정혜진이 마이크를 이어받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휠체어를 타야 했어요. 그런 아이를 괴롭히는 학생들을 막아준 분이 김서진 중사님입니다. 그런 분을 징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우리 같은 약자를 지켜주는 분들을 사회가 보호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장애인 인권단체 회장 김미영 씨도 나서서 발언했습니다. 김서진 중사님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약자를 괴롭히는 자식들을 감싸려고 정의로운 사람을 탄압한다면 이 나라의 정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언론사 기자들도 속속 현장에 도착해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KBC 방송 사회부 기자 이정민이 카메라 앞에서 리포팅했습니다. 지금 저는 특수전 사령부 앞에 와 있습니다. 휠체어를 탄 학생을 구한 김서진 중사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참가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가해 학생의 아버지인 박정훈 시의원 측에서는 김서진 중사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있어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부대 안에서는 긴급 상황실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연대장 김태형 대령이 국방부와 통화하며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관님, 하지만 현재 여론이 김서진 중사에게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자칫 잘못 처리하면 군에 대한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국방부 차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연대장, 정치적 압력을 무시할 수 없어. 박정훈 시의원이 직접 군법회에 회부를 요구하고 있다고 상당히 강경한 입장이야. 김태형 연대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관님, 김서진 중사는 정말 훌륭한 군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입니다. 서진은 여전히 중대장실에서 상급자들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시민들의 응원 소리가 그녀에게 힘을 주었지만 동시에 부담도 되었습니다. 연대 감찰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서진 중사 상황이 심각해졌어. 국방부에서 군법회의 회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 이렇게 되면 전역까지 각오해야 할 수도 있어. 서진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찰관님, 그렇게 되더라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옳은 일을 했다고 확신합니다. 이상훈 중령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진아, 내 마음은 정말 잘 안다 하지만 현실을 생각해야 해. 아직 젊고 앞날이 창창한데 이런 일로 군 생활을 망칠 필요는 없잖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도 지혜야. 서진이 중령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대장님, 타협이라는 것이 권력에 굴복하고 억울한 학생을 버리라는 뜻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차라리 이 군복을 벗겠습니다. 제가 군인이 된 이유는 약자를 지키기 위해서였는데 그 신념을 포기하라고 하신다면 더 이상 군인일 이유가 없습니다. 박성민 대령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중사,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세상 일이라는 게 다 흑백 논리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야. 때로는 현실적 판단도 필요한 거라고. 그때 부대 밖에서 더욱 큰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경비병이 급하게 뛰어와 보고했습니다. 연대장님, 집회 참가자가 500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와서 지지 발언을 하고 있어요. 김태형 연대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왔다고? 누가 왔는데? 경비병이 대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과 정의당 박선영 의원입니다. 김서진 중사를 지지한다면서 정부의 탄압에 맞서겠다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발언하고 있었습니다. 김영호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김서진 중사는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약자를 지키고 정의를 실현한 분을 탄압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입니다. 박정훈 시의원 같은 분이야말로 국정감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까? 박선영 의원도 이어서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김서진 중사를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권력의 횡포에 굴복하지 않고 정의를 관철시킬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인터넷에서는 김서진 지지 여론이 더욱 거세게 일고 있었습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서진을 지지하는 게시글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진짜 멋있는 군인이다. 이런 분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구나. 박정훈은 권력 남용으로 수사받아야 한다. 김서진 중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응원합니다. 같은 댓글들이 수십만 개씩 달렸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김서진 중사 보호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한편 박정훈의 사무실로는 항해 전화가 빗발치고 있었습니다. 김철민이 당황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의원님, 전화가 계속 오고 있어요. 항해 전화와 지지 철회 통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당 지도부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이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처리하라고 하더군요. 박정훈이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내가 피해자인데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있잖아. 이럴 리가 없어. 분명히 뒤에서 조작하는 세력이 있을 거야. 박정훈은 급하게 국방부 차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관님, 지금 상황을 보셨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김서진이라는 군인을 반드시 처벌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군기가 해이해집니다. 하지만 국방부 차관의 반응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시의원님, 지금 여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자칫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정훈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뭔 소리입니까? 차관님, 우리가 약속한 게 있잖아요. 내가 차관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해드렸는데. 부대 안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른 부대 군인들과 예비역들이 서진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육군 특전사 예비역 모임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김서진 중사는 특전사의 자랑이며 진정한 군인 정신을 보여준 분입니다. 약자를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군인의 본분이며 이런 분을 징계하는 것은 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현역 군인들도 익명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군 내부 게시판에는 김서진 중사를 지지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이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중대장실에서 상급자들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김태형 연대장이 들어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서진 중사 상황이 예상보다 크게 번지고 있어 시민들의 지지가 대단하고 국회의원들까지 나서고 있다고 하네. 이제는 단순한 징계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이슈가 되어버렸어. 서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연대장님, 제가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학생 하나를 도왔을 뿐인데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요. 김태형 연대장이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중사 내 의도와 상관없이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아. 앞으로 더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각오는 되어 있나?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연대장님, 저는 처음부터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이니까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그 학생과 학생 어머니, 그리고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시민분들을 배신할 수는 없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함성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김서진 중사를 지켜내자. 라는 구호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박정훈 시의원이 국정감사장에 급하게 나타났습니다.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는 김서진 중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군기 해이의 문제입니다. 민간인을 폭행한 군인을 영웅으로 포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반드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방위원회 분위기는 박정훈이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도 김서진 중사를 지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박정훈 의원님, 본인 아드님이 장애 학생을 괴롭히고 칼로 위협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그런 교육을 시킨 부모의 책임을 묻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국정감사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의당 박선영 의원도 공격에 가세했습니다. 박정훈 의원님께서는 평소에도 권력을 남용해 왔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업체들과 유착 의혹도 있고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준 정황도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박정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저는 항상 깨끗하게 정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김영호 의원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박정훈 의원님 아드님 태준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인데요. 태준이가 지속적으로 다른 학생들을 괴롭혀왔다는 기록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편 특수전 사령부 앞의 집회는 1000명을 넘는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이 몰려들고 있었고 장애인 단체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지켜준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았습니다. 김서진 누나가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무서워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 누나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맞다, 우리가 지켜내자.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구호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집회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박태준과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피켓을 들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박태준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학생 대표로 나선 이수민이라는 여학생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준이와 같은 학교 2학년 이수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서입니다. 태준이는 학교에서 유명한 일진이에요. 저희들도 많이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시민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이수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태준이는 돈이 많다고 항상 자랑하면서 가난한 학생들을 무시했어요. 특히 장애가 있거나 약한 학생들을 골라서 괴롭혔거든요. 민수 선배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많이 당했어요. 또 다른 학생이 나서서 증언했습니다.
저는 3학년 김민재입니다. 태준이가 저희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안 빌려주면 아버지가 시의원이라고 협박했어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 해결해준다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자랑했거든요. 시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다, 권력을 믿고 아무나 괴롭혔구나, 정말 가관이다 같은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학생들의 증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 학생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태준이한테 괴롭힘을 당해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태준이 아버지가 시의원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참고 살았어요. 근데 오늘 김서진 중사님 이야기를 보고 용기가 생겼어요. 언론사 기자들이 학생들의 증언을 집중적으로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YTN 기자 박철수가 카메라 앞에서 긴급 리포팅을 했습니다. 지금 충격적인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태준 학생이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학교 폭력을 저질러 왔다는 동급생들의 증언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더욱 심각한 것은 아버지의 권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해왔다는 점입니다. 이 소식이 실시간으로 방송되면서 박정훈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인터넷 댓글창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역겹다, 권력으로 자식의 범죄를 덮어주려 했구나. 이런 인간이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정치인이라니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박정훈의 사무실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항해 전화는 계속 울려댔고 언론사에서는 인터뷰 요청이 빗발쳤습니다. 김철민이 당황한 채로 보고했습니다. 의원님, 큰일 났습니다. 학교에서 정식으로 태준이의 학교 폭력 사실을 확인해 주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은폐해왔던 다른 사건들도 모두 공개하겠다고 하더군요. 박정훈이 벼락같이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학교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내가 그 학교에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해줬는데 배신하는 거야. 김철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의원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당 지도부에서도 거리를 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혹시 사과문이라도 발표하시는 게 어떨까요? 박정훈이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사과문이라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 김서진이라는 여자가 내 아들을 때린 게 사실이잖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그때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세청과 검찰에서 박정훈의 재산 형성 과정과 각종 의혹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김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원님,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연락 왔어요. 그리고 검찰에서도 고발 사건들을 재조사하겠다고 하더군요. 한편 특수전사령부 내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파견 나온 감찰관들이 서진과 면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처음과 달리 상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김서진 중사 현재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성급한 징계는 오히려 군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일단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서진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군법회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감찰관이 대답했습니다. 박정훈 시의원 측의 요구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법무부서의 판단입니다. 오히려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상훈 중령이 안도의 표정으로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서진아, 정말 다행이다.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걱정했는데 시민들의 지지와 진실의 힘이 이겼구나. 서진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중대장님, 저는 그저 제 신념대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지해 주실 줄은 몰랐어요.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박성민 대령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중사, 이번 일로 군 전체의 명예가 높아졌어. 앞으로도 이런 정신으로 임무에 임해주기 바라네. 집회 현장에서는 승리의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박정훈 수사 착수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이 환호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다. 김서진 중사를 지켜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자는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신기해요. 진실이 이기는 세상이 있다니까요. 누나 덕분에 세상이 이렇게 따뜻한 곳이라는 걸 알았어요. 정혜진도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민수야.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 앞으로는 무서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자. 박정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무너진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권력과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철민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의원님 변호사와 상의해서 향후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곧 검찰 조사가 시작될 것 같아요. 박정훈이 허탈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고작 여자 하나한테 이렇게 당할 줄이야. 내가 너무 만만하게 봤나 보군.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권력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였습니다. 서진은 부대에서 나와 집회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시민들이 그녀를 보자 큰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김서진 중사님, 김서진 중사님이라는 구호가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서진이 마이크를 잡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지해 주셔서 감격스럽습니다. 앞으로도 군인으로서 시민 여러분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와 환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정훈 시의원이 검찰에 소환되는 날이었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검찰청으로 들어갔습니다. 권력 남용과 아들의 학교폭력 은폐의 시도 그리고 각종 부정부패 혐의가 속속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김철민 비서실장도 함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지역 건설업체들과의 유착 관계까지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박태준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전학 조치를 받았고 그와 함께 민수를 괴롭혔던 친구들도 모두 선도 조치를 받았습니다. 특히 태준은 소년재판소에서 사회봉사 200시간과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의 오만했던 태도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한편 민수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김서진 중사가 연결해준 재활의료진과 함께 체계적인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군 병원의 재활 전문의들이 민수의 상태를 정밀 진단한 결과 적절한 재활 치료를 받으면 상당한 회복이 가능하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민수는 매일 재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다리 근력을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희망의 빛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누나 정말 신기해요. 제가 정말로 걸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니까요. 민수가 서진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진도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히 가능할 거야. 누나가 끝까지 응원할게. 민수의 어머니 정혜진 씨는 전국장애인 부모연대의 대표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결심을 굳힌 것입니다. 저희 같은 약자들이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어요. 김서진 중사님이 보여주신 용기를 본받아서 우리도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정혜진이 기자회견에서 당당하게 발언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국의 장애인 가족들이 그녀의 용기에 힘을 얻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서진의 공로를 인정하여 특별 진급과 함께 새로운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특별팀을 신설하여 그 팀장을 맡게 된 것입니다. 김서진 소령 앞으로 군과 사회가 연계하여 약자 보호에 앞장서는 역할을 해주기 바랍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진급장을 달아주며 말했습니다. 서진이 감격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인으로서 시민을 보호하는 일에 더욱 헌신하겠습니다. 새로 신설된 약자보호특별팀에는 전국에서 지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서진과 같은 마음을 가진 군인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중사님, 저도 약자를 지키는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한 젊은 중위가 지원서를 내며 말했습니다. 서진이 감사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해봅시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모여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특별팀은 학교 폭력 예방 교육과 장애인 보호 활동,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박태준과 친구들은 의무적으로 사회봉사를 하면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서 봉사하면서
그들은 처음으로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태준이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를 도우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하지 않을게요. 할아버지가 태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단다. 중요한 것은 깨닫고 고치는 거야. 너도 이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태준의 눈에서 진심 어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는 재활 치료를 받은 지 6개월 만에 드디어 짧은 거리를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팡이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자신의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서진이 민수의 첫 걸음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정말 대단해. 너의 의지력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거야. 민수가 서진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누나 덕분이에요. 누나가 제게 희망을 주셨거든요. 이제 저도 누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민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폭력 예방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또래 학생들에게 괴롭힘의 고통과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휠체어를 타고 있어서 많은 괴롭힘을 당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견뎌냈더니 이렇게 걸을 수도 있게 되었고,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도 있게 되었어요. 민수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민수 선배, 힘들 때 어떻게 견뎠어요?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서진의 약자 보호 특별팀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각 지역에 지부를 설치했습니다.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 자원봉사자들도 대거 참여했습니다. 학교 폭력 신고센터와 장애인 보호 서비스 그리고 노인 돌봄 서비스까지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서진이 전국 지부장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 명의 힘은 작지만 우리가 함께하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박정우는 결국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3년에 추징금 10억 원이라는 무거운 처벌이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사과의 말을 했습니다. 저의 오만함과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분들께 피해를 드려 죄송합니다. 특히 제 아들의 피해자인 민수 학생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김서진 소령님께도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후회였습니다. 권력의 오만함이 가져온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1년 후 서진과 민수는 처음 만났던 그 골목을 다시 찾았습니다. 민수는 이제 지팡이만으로도 자유롭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누나, 여기서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요. 그때는 정말 무서웠는데 지금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서진이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야.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잖아. 골목 입구에는 작은 기념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정의와 용기의 출발점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기념패 앞에서 서진과 민수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약자를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함께 앞장서자고 말입니다. 주변에는 약자 보호 특별팀 동료들과 민수 어머니 그리고 이들을 지지해 온 시민들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것이 거대한 변화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서진이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약자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지켜주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요. 민수가 이제는 당당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누나, 저도 누나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서 더 많은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하늘에는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하고 약자가 보호받는 아름다운 세상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진과 민수 그리고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희망찬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큰 변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김서진, 소령과 민수 같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불의에 용기 있게 맞서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용기들이 모여서 더 정의롭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